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데일리아 이슈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세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궐선거 이전 실시되는 마지막 토론회로 두 후보는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LG전자 이사회 개최입니다. LG전자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스마트폰 사업 향방을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LG전자 이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오늘 영상 뒤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네, 세 번째 스케줄은 3월 외환 보유액 발표입니다. 이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3월 말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61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월 말보다 14억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이 외환 보유액 감소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빅히트입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을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는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약 1조 1,800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티카는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554억 원과 2,0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기대되는 시너지는 탑티어 아티스트 라인업의 확장, 그리고 솔루션과 플랫폼 사업과의 시너지,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과의 글로벌 활동 확장, 밸류체인 내재화 및 규모의 경제 달성, IP 사업 공동 개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시너지는 2-3년 내로 4조 원 내외의 기업 가치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1위임에도 비유기적인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이 KG 모빌리언스가 결제 사업 고성장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재호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 KG 모빌리언스는 종합 결제 대행사로서 네이버와 11번가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고성장세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KG 모빌리언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55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소액 결제 등도 수익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거래액 1위 업체잖아요. 이 네이버 비중 지난해만 53%를 차지했는데요. 최근 아마존이 11번가와의 합작 서비스에 나서는 행보 역시 이 11번가를 통한 거래액 급성장도 함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삼천당 제약에서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인체 임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경구용이란 먹는 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삼천당 제약은 알약 형태의 먹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을 오늘 3, 4분기 안에 마무리하고 4, 4분기에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서 내년부터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개발 중인 경구용 백신을 통해 주사제 1개를 알약으로 대체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기아입니다. 기아 미국 조지아 공장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여파로 이번 주 중 이틀 동안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지아 공장은 연간 34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K5와 소렌토, 텔루라이드 등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공급망 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결국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과 재고를 크게 줄인 사이에 이 반도체 회사들이 스마트폰과 PC, 서버 등과 같은 고수익 제품에 대응에 집중하면서 불균형이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자율주행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진화한 점도 반도체 품귀 현상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차량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요. 이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는 GM과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제조사도 공장 휴업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업체와 공급 부족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임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보사는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서 이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고요. 미국 임상 3상도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FDA에서는 임상 보류를 해제한다는 서한을 코오롱 측에 보내면서 미국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요. 코오롱은 2025년까지 임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 코오롱 티슈진은 올 4분기 미국에서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하기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장중에 7%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 기업에는 대호재다입니다. 네, 오늘은 LG전자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의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매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철수로 무게가 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0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지 약 2달여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MC사업본부의 휴대폰 사업 전면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이 누적 적자 5조 원에 달하는 MC사업본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던 LG 롤러블 폰도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LG전자가 처음 휴대폰 사업에 진출한 지 27년 만의 일이지만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청산하면서 불확실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스마트폰 사업 청산 이슈가 나올 때 LG전자는 이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청산이 아닌 매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빈그룹과 폭스바겐 등이 유력한 인수합병의 물망에 올랐지만요. 협상은 생각보다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MC사업본부 청산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LG전자는 인력 전환의 속도를 내는 한편 해외 생산기지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MC사업본부를 청산하며 이 사업 부분은 생활과전과 홈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과 비즈니스 솔루션 이렇게 4개로 줄게 됐습니다. 먼저 생활가전과 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 스마트폰 사업본부의 인력 일부가 합류를 하면서 인력 재배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리미엄의 방점을 찍은 생활가전과 OLED TV를 핵심으로 삼은 TV 전략이 어우러지면서 당분간 LG전자의 주력 사업 부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이 롤러블 폰을 공개하면서 업계에 관심을 키운 바 있지만요. 전격적으로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LG전자의 혁신 신사업에 대한 불신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LG전자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현우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 21%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우산업은 인쇄 회로기판 전문 제조업체로 디스플레이 분야와 자동차, 전기차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외 주요 고객사에 PCB를 공급 중에 있고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와 마그나 합작사가 애플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련주로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도 함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는 발언은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하게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 2018년 로봇 제조사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에 각각 536억 원과 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의 협업을 통해서 로봇 플랫폼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향후 LG전자의 향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